자,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직무 흐름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직무 개괄, 직무 흐름도. 이 직무 흐름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무는 하는 일이잖아. 이 하는 일이 이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사슬, 그러니까 밸류, 가치가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돈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치가 쭉 흘러가는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직무에 대해서 뜬구름만 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요, 요것들을 좀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관 업무가 뭔지, 그리고 직무 키워드는 뭘까? 상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직무 키워드가 뭐였죠, 아까? 예, 그 역량 키워드. 뭐 꼼꼼함, 아니면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핸드폰. 핸드폰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요번에 뭐 지금 S23 나오잖아요. 울트라 나오잖아요. 자, 뭐 이 삼성에서 S23을 만든다고 칩시다. 핸드폰을.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상품을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카메라는 뭘 쓰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갈 거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처음에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하죠. 이 시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 양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그런 팀이 있어요. 팀이. 상품기획팀, 상품기획팀. 이 상품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디자인 쪽의 개념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상품기획 직무입니다. 이 상품기획 직무는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냐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돼요. R&D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엔지니어 분들이죠.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쪽, 뭐 기계공학과는 힌지 이런 거 접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연구를 하죠. 뭐 반도체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뭐 PCB, 그러니까는 이 보드도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상품기획 부서랑 상품기획 직무랑 R&D 직무랑 쫙쫙쫙쫙 같이 맨날 회의하면서 요번에 이런 걸 만들어 보자. 뭐 플립을 만든다면 플립 요 컨셉으로 가자. 이런 걸 이제 요 두 부서끼리 꾹짝꾹짝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프로토타입. 선행 연구라고 해요. 이 시제품을 만들어내면 이 두 부서에서 만든 시제품이 양산성을 판단을 해요.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게 돈이 될 것인가, 원가는 얼마나 나올 거고 이런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성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유통시켜야 되겠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장으로 갑니다. 이게 공장에 보내야죠. 공장에서 이제 라인에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매 직무가 필요해요. 핸드폰에 있는 이 OLED 액정도 필요하고요. 접히는 액정, 힌지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칩도 필요할 거고, 케이스도 사야 되고, 카메라 모듈도 사와야 되고, 다 사야 돼요.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와야 됩니까? 가격은 싸게, 품질은 좋게, 그리고 우리가 딱 필요한 시점에 이게 들어와야 돼. 그쵸? 이걸 QCD라고 합니다. 구매의 3요소.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그래서 이게 뭐 SCM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쉽게 갑시다. 그냥 이런 걸 사와. 이렇게 사왔어요. QCD에 맞춰서. 그리고 업체한테 돈 받으면 안 되고 윤리의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째요? 역량 키워드들 쏙쏙 생겨나죠. 상품 계획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 그리고 시장에 이게 통할까? 그 디자인적으로 구성이 가능할까? R&D는 뭐죠? 여기서 기획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 없는가? 시장성 있게. 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구매해서 싼 걸, 품질 좋고 싼 거를 딜리버리 하는 거고요. 자, 제품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여기로 넘어갑니다. 라인을 돌려요. 라인을 돌립니다. 이 흔히 얘기하는 공장에서 이 재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제품을 조립해야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이제 이 공정이라고 하죠. 공정을 돌리는데 이 공정이 돌릴 때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재료가 투입이 되고 어떻게 라인을 몇 시간을 돌리고 라인 설계를 어떻게 했을 때 이게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품의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이게 이제 생산 빵빵이라고 하는데 일부 뭐 반도체나 이런 데는 공정이라고도 불러요. 예, 공정.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산 관리, 생산 기술 아니면 뭐 공정 기술 뭐 이런 게 요런 영역이에요. 공정 설계는 이 R&D에 약간 들어가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트러블이 나죠. 라인을 막 돌리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런 걸 또 해결을 합니다. 생산 빵빵에서. 그래서 저는 생산 빵빵 직무라고 부르는데 요런 직무가 이제 요런 것들을 하는 직무들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요런 이제 생산 라인을 막 돌려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역량 키워드는 또 뭐겠어요? 그쵸? 일단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핸드폰을 만드는 공정 자체에 대한 거.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그 뭐예요? 할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거고 그 공장에서 쓰는 그쵸?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잘해야 돼요. 계산을 해낼 줄 아니까 생산과 관련된. 그리고 공장장님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해야 돼요. 예, 다른 타 직무 사람들과 회의도 많이 합니다. 저 직무는 뭐 3교대 하는 데도 있고 반도체 같은데 일부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돌려요.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는지 대충 눈에 보이죠? 이게 이걸 거쳐요. 그럼 뭐가 답니까? 양산이익이 양산 대량 생산을 했으니까 튀어나와요. 제품이 튀어나오니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미국에 갈 거면 미국에서 테스트해야 돼. 그래서 품질 직무가 등장합니다. 품질 테스트해야 돼. 그래서 품질 관리, 뭐 제약회사가 된 QA라고도 하고 퀄러티 컨트롤을 하죠. 자, 이 품질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어. 불량률이 너무 높아졌어. 그럼 어디로 가죠, 이게? 이슈를 여기로 던집니다. R&D랑. 아니면 생산 라인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서 열로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막 해요. 문제가 생기면. 뭐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불량률. 자, 어쨌든 이걸 거쳐서 딱 뿅 하고 제대로 나왔어요. 이제 최종 패키징까지 마쳤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품을 옮겨야 돼요. 판매지로. 예를 들면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전자까지는 베트남에서 공장 재량 생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으로 팔려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옮기는 거니까 물류. 사실 물류는 뭐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는데 편의상 여기만 넣었어요. 그래서 물류 옮기는 거. 제품을 옮깁니다. 어떻게 해야지 싸게 그리고 적기에 옮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품에 문제 없이. 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되고. 일단 마케팅 부서. 저는 마케팅을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앞단에 있는 게 리서치. 고객들 조사를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전략을 짤 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조사.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뭡니까? 전략을 짜는 사람들. 이 제품을 단가는 얼마에 할 거고 뭐 브랜드를 어떤 걸 달고 브랜드를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예를 들면 플립을 하는데 뭐 STP라고 하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해서 뭐 20대 여성을 감성적으로 타겟팅해서 색상은 뭐로 하고 그래서 마케팅은 이 상품 계획과도 이렇게 되게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후단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말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할 거고 소비자들한테 프로모션은 어떤 것들을 이제 일어날 건지. 자, 그래서 마케팅 부서를 지나면 영업관리 부서에서 이제 제품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뿌릴 때 최종 단가를 결정을 해요. 영업 라인별로. 그래서 영업 채널이 존재해요. 이 핸드폰을 여기 직접 파는 건 아니고요. 영업관리 그 직무하는 분들이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 폰을 파시는 분들, 뭐 대리점 분들, 아니면 하이마트, 아니면 인터넷 뭐 온라인 판매망, 아니면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 뭐 이런 데서 팔잖아요. 이마트에서 팔고 각 채널별로 이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영업 프로모션이 달라요. 뭐 원 플러스 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핸드폰을 사면 뭐 삼성 TV를 껴주는 데도 있고 요런 프로모션을 이제 관리하는 게 영업관리 부서예요. 영업관리 직무. 그래서 여기서는 단가와 프로모션을 정리하고요. 수량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수량 밀어내기 영업사원에. 수량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영업 채널로. 이거 다 팔아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직접 다이렉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팔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품 관점에서 본 이 흐름도예요. 가치 사슬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이클 포터라는 경영학의 대가분이 만드신 거예요. 가치의 흐름. 그리고 여기 별이 붙어 있는 거 있죠? 별이 붙어 있는 거는 대부분 이공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직무고요. 문과는 보통 요런 데 가죠.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가고요. 여기다 우리 한번 해외를 붙여 봅시다. 해외 물류,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
자, 해외가 붙으면 무슨 의미죠?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요, 대부분. 해외로 가면 통화가 바뀌죠. 원이 아니라 달러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트레이딩, 무역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역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언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외국인들로 이루어진 현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언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외 법인이 없는 곳에 뚫어내려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도 클라이언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기본.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한국말 잘하니까 저는 국내 영업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뭐 사장님 저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 해외 영업하면 될까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영어는 기본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건 이제 공장이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공장 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뭐 저처럼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뭐 저야말로 개인 혼자 하는 거지만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TV 뭐 예를 들면 나영석 PD의 뿅뿅 지구오락실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상품 기획자가 아니라 누구죠? PD가 붙습니다. PD. 예, PD가 붙고요. PD가 붙고 여기 R&D에 누가 붙죠? 작가가 붙습니다. 작가. 예, 그래서 뭐 PD, 작가, 이 공장이 없죠. 그러니까 스탭들이 붙어요. 스탭들이 붙고 배우들이 붙고. 요거 D는 똑같아요. 마케팅도 하고 뭐 광고 영업도 하고 하고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쪽은 요쪽이 이 상품 기획자가 PD로 바뀌거나 혹은 게임사 볼까요? 게임사는 요게 뭐로 바뀌죠? 예, 게임을 하는 곳은 PM, 게임 기획자가 붙어요. 게임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가 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게 되죠. 예, 게임 쪽은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 서비스 기획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에 있는 서비스 있죠. 네이버 가계부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공장이 없으니까 여기에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가 역시 또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제품 관점에서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장이 없는 곳이 미디어사, 게임사, 그다음에 ICT 플랫폼 기반 회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사, 그리고 이동통신사, IPTV, 광고회사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제 지원 영역을 좀 볼게요. 직무들 보면 모든 이 흐름에는 돈이 흘러갑니다. 돈이 흘러가요. 돈이 흘러가고요. 이 돈의 흐름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나라에 보고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하고 내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가계부를 써야지 뭐 알 거 아닙니까? 회사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직무가 회계 직무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에 정해진 법대로 정해진 대로.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이 우리 개인도 돈이 남으면 저금을 하고 돈이 부족하면 뭐 등록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등록금 대출도 일으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회사도 그런 걸 하거든요. 돈이 남으면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돈이 부족하면 차입을 합니다. 회사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환리스크 헤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영역이 재무부서 혹은 자금부서. 그래서 이런 재금이나 재무나 자금 이런 직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기. 사람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HRM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뭐 한국말로는 인사기획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채용된 사람을 교육하는 부서가 있어요. 교육하는 직무. 그게 HRD 인사교육. 뭐 직급별 교육까지 하죠. 이거 직급별 교육을 하고 동기부 제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다음 평가를 하고 평가에 맞는 보상을 하고 퇴직을 관리하고 뭐 요런 업무를 하는 게 HRM. 그리고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HRD. 그리고 노측과 사측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리하는 영역이 노사, ER 부서라고 합니다. 노사 직무. 그래서 요거는 요 직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겠어요? 뭐 노동 3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나 노무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유리하죠. 그리고 기업에 보면 자산이 있어요. 뭐 시설물이나 자산. 이 자산을 관리하는 영역들, 뭐 건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관리도 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컴퓨터 관리도 하는 게 총무부서. 그 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직무가 법무 직무.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로스쿨 출신들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전략기획부서는 지원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전략기획이 진짜 모든 전략을 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규모가 큰 회사에선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전략을 짭니다. 구매 전략, 생산 전략, 마케팅 전략, 인사 전략, 재무 전략을 각각의 부서에서 짜고요. 그런 거를 여기서 정리해요. KPI 관리라고 하는데 재무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전략기획부서 그 직무에서 탑한테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사장님, 저 전략기획 업무 하고 싶어서 회사 들어왔는데 맨날 파워포인트만 만지고 있어요. 엑셀이랑. 제가 뭘 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규모가 큰 회사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말만 듣고 왠지 스트레지, 전략, 플래닝, 기획 멋있어 보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자칫 갔다가 파워포인트 머신이나 아니면 그냥 엑셀 정리만 하다가 그냥 커리어가 좀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인지 탑다운의 회사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탑이 지시를 해. 뭔가 지시를 하면 전략기획부서에서 그것들을 지시를 받아서 각 세부 부서로 로드맵을 짜서 그 액션 플랜까지 짜서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전략을 짜서.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건 옛날 스타일. 옛날 삼성의 뭐 기획조정실 그런 데가 그랬었죠. 뭐 브레인들이 모여 있다고 했던. 그래서 근데 요즘엔 요런 거는 좀 많지 않고요. 요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바로먹 방식이. 그래서 이게 둘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게 비중이 높은지 현직자한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전략 기획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회사 홍보. 마케팅은 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짠다면 회사 홍보하는 사람들은 내부 홍보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사내 방송국이나 혹은 아니면 뭐 사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야 이런 건 이제 홍보하는 거고요. 이제 외부 홍보는 뭐 보도 자료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방송 이렇게 내보내고 PR하고 뭐 이렇게 CI 컴퍼니 아이덴티티 관리하고 뭐 CSR도 이쪽에서 많이들 해요. CS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 ESG라고도 하죠. 예, 뭐 그런 개념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자, 그리고 특수직무죠. 교수, 기자, PD, 광고기획자, 카피라이터, 연구원. 연구원은 이제 박사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전문직, 사자, 이건 시험을 봐야 되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써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나 AI 이런 거 어느에 위치하나요? 빅데이터는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CRM 쪽.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소비자 분석 아까 리서치 있다 그랬죠? 그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 상품 계획으로 던져주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혹은 이제 서비스 기획 회사에서 요거를 만들어낼 때 서비스 기획을 할 때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백엔드 단에서 그 쌓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봐야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어디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흐름을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무별 흐름 타기, 직무 개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죠? 크게 뭐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 강의 마치고요. 유튜브 강의 이런 데서 보조 자료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